네, 반갑습니다. 행정사 김겸이라고 합니다. 전공 자체가 법학을 전공했고, 석, 부동산학 박사이고, 강남대에서 부동산 건설학부의 부동산 공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분야 쪽인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작년도 기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농업 경영에 공하지 않은 그런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 처분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들이 이제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제 농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가 나갔을 경우 어, 우리 청문회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견 제출도 안 했을 때 또 페널티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과연 그러면 이런 농지 작용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이 작용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지법상 그러면 이런 해당되는 이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인데 이와 같은 처분 사유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분은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농지 처분 명령이라 볼 수 있고요. 농지 소유자가 아래 열거하는 그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에 이렇게 그 증여를 한다거나 매도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행정법률 자문을 요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안 된다는 부분 이렇게 법상 규정된 부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 개량, 질병, 공직 취임, 어, 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 경우가 바로 여기로 나왔죠. 정당한 사유가 자연재해나 농지 개량 또 질병, 공직 취임, 징집 등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되는 이제 시행령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고요.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에 3개월이 지난 경우 세 번째, 학교, 공공단체 등으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으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공직 취임, 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으로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맞지 않고 농지 소유한 경우 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사람이 이동한 후에도 이동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등 정당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겠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농지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농지 처분 통지는 어떻게 되는지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런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또 처분 의무 기간 등을 명시해서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을 알려야 되겠고요. 자, 처분 명령은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은 아래 열과는 그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내에 해당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이 처분 의무 기간이라는 것이 1년이었죠. 이 하여튼 1년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또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하간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처분 명령 위협한 경우가 있는데 이 처분 명령의 처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 명령에 유효가 되는 경우란 시장군수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간은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수 청구인데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은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농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처분명령 받은 후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청구에서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후에 그 기간 내에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 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간까지 원상 회복을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전 계고, 요식행위, 반복 부가징수, 또 부가의 중지, 이의제기 재판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및 수납 기간, 이의제기 방법이나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써야 되고, 최초 처분명령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분과징수할 수 있고, 처분명령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구제 절차로서 이의제기를 두고 있는데, 처분 고지받은 날로부터 해서 30일 이내에 농지처분 명령이죠.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재판 절차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 통지하고,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작권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농지법 위반해서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농지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이런 농지처분 명령 대상 사유, 그 다음에 예외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지법 관련된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리더스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는 저희 김경민 행정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